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방신선학교 특집 생존의 비밀 8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느덧 8강인데요. 6강과 7강에서 병든 천지를 고쳐주시는 상제님의 강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전쟁과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원유근 수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구촌 전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곧닥칠 대병난은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 이 생존의 비밀책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경전 종사님께서 인류 문명사에서 처음으로 그 병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고 또 그것을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생명의 길을 전하려고 전술하신 것입니다. 자, 동방신선학교 시청자들을 위해서 생존의 비밀책 핵심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8강째입니다. 목차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 대병난은 왜 오는가? 그리고 대병난을 넘어서 생존의 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 대병난을 넘어서 생존의 길로는 이제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 대란이 함께 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존의 길, 그리고 세 번째는 밝아오는 지상 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은 우리가 언제나 음양짝으로 몰려와서 인간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자, 인류 창세 문명의 발상지인 동북아 한반도에서 머지않아서 선천 원한의 역사를 종결짓는 상실음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자, 이때 큰 가을에 서리빨 기운을 타고서 괴질병이 전 지구촌을 휩쓸게 되는데요.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인류에게 동방의 치유 문화가 세계 구원의 핵심 코드로 자리를 잡습니다. 지구촌 문명 대전원의 그런 소용돌이에서 인류를 살려내는 유일한 성약,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8강에서는 전쟁과 질병 대란이 함께 온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전쟁은 병으로서, 질병으로서 판을 막으리라. 자, 앞으로 싸움이 날만 하면 병난, 질병 대란이 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이니라. 전쟁 난리가 곧 질병 대란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온다. 나는 병난이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머지않아 대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동시에 질병 대란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이제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독자들이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주기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자, 1908년 무신년에 상제님께서 충청도 장항에서 상실임이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사를 보신 게 있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이때 파탄이 나간다, 파탄이 나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깨트릴 파자에다가 찢어질 탄자. 자, 깨지고 찢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변혁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서리빨 기운과 함께 터지는 대병난에 의해서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은 그 누구도 손 써볼 수 없을 정도로 대자연이 병이 들었고 또 천지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제 쌓여온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과 그런 신들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인류는 지금 오직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그 이윤과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멈추지 않는 그런 열차처럼 파멸의 극점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자, 개인도 국가도 선천상극의 의식과 문화에 매몰되어서 상제님의 이 가을개벽 문화 소식을 전혀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의 상생의 문화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은 상극의 기운이 한번 크게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경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자, 이 때문에 선천 여름의 끝매듭에서 병난 도수로 파탄이 나게 되는 것이죠. 상제님께서는 천하대세가 실음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실음으로 판을 마치리라. 자, 증산상제님은 가을 대개벽을 앞두고 이 우주를
무너뜨릴 정도로 극에 달한 신명들의 원한을 끌어주기 위해서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의 3차례 씨름 공사로 새 판을 짜놓으셨습니다. 또 종이에다가 이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면서 자, 이것이 38선이니라. 자, 이게 120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자, 지금 세계사의 대세는 상씨름의 마무리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상씨름에서 상자는 더 이상이 없는 궁극의 그리고 또 마지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상씨름은 인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결 구도를 뜻합니다. 선천 인류사 최후의 대전쟁.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상제님이 천지공사로 짜놓으신 그대로 상씨름은 선천상극의 원한을 다 풀어줌으로써 비극의 역사를 새 희망의 역사로 반전을 시켜서 인류 문명을 상생으로 거듭나게 하는 최후의 한판 승부입니다. 자, 이 상씨름 대전쟁은 초반전쟁, 즉 6.25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지금 38선을 두고서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상씨름으로 종어간이니라. 자, 전쟁으로 세상 끝을 맺나니 개벽시대 어찌 전쟁이 없으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종어간이라는 것은 이제 상제님이 강세하신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선천상극의 역사를 종결 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동방 땅 한반도에서 상씨름으로 선천상극의 역사를 끝매듭 짓고 가을천지의 새 역사를 여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한민족은 동북아시아의 주인공입니다. 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죠. 자, 어둠을 뚫고 새날의 태양이 떠오르듯이 동북아 한반도에서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2부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천 성자들이 한결같이 동방 땅에서 구원의 주인공이 오실 것을 전한 것이죠. 자, 동북아에서 상씨름의 전쟁이 발발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5,000년 전 이곳은 상고시대 동방 문명의 종주권을 놓고 한민족의 치우천왕과 중국 한족 황제 혼원이 대결을 벌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거기다가 중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동방의 창세 문명을 연 상제 문화의 주인공이자 자기네들에게 문화를 전수해준 큰 스승인 한민족의 역사를 말살하고 부정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날 중국의 동북궁정이나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도 한민족의 이런 역사를 말살하려는 그런 음모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동북아의 오랜 역사 전쟁의 불의는 가을 개벽이 아니고서는 결코 바로잡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상제님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상씨름을 통해서 동북아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안경전 종수사님께서는 상제님은 동북 간방에서 상씨름의 마지막 승부를 가려서 선천상극의 모든 악업과 그리고 고통을 끝내고 상생과 조화의 새 세상을 열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상씨름 전쟁으로 선천 역사는 종말을 구하고 새 역사가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상씨름의 마무리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자, 상씨름의 초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19개 나라가 참가를 해서 국제전의 양상을 띄었습니다. 현재 남북 상씨름의 마지막 힘겨루기 역시 동서강대국이 개입해서 세계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둑판 주인인 남북한과 그리고 지구촌의 4대 강국인 미일, 중, 러, 이 네 신선이 파워게임을 하는 육자회담 구도는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이 오선위기 공사가 역사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실감시켜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천지정사를 주관하시는 증산 상제님은 상씨름 끝판을 마무리하는 그런 대공사를 이렇게 초결하셨습니다. 자, 문득 상씨름이 넘어간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자,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넘어와야 끝판이 난다.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서 노골이라. 자, 이 상제님의 말씀에는 이 동북아에는 지금 지구촌의 모든 화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남북한을 비롯해서 한반도 정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미일, 중러 모두 막강한 군사력을 비축하고 있죠. 지구촌의 화약고, 바로 동북아 한반도. 자, 만약 한반도에서
상씨름의 막판 승부가 펼쳐지고 그 전쟁의 여파가 세계로 확산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과연 우리가 생화학무기와 핵무기 등의 대량 살상무기가 동원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는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과연 상제님은 상씨름이 어떻게 마무리되도록 틀을 짜 놓으셨을까요? 과거 인류 문명사에서 전쟁과 전염병은 이란성 쌍둥이처럼 언제나 함께 일어났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후 지난 100년 세월 역시 오선위기 씨름판을 중심으로 한 큰 전쟁과 그런 질병의 역사였습니다. 자, 애기판인 제1차 세계대전은 스페인 독감으로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의 희생을 치르면서 끝났고요. 그리고 총각판 2차 세계대전은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자병이라는 참혹한 고통을 안기면서 일본의 패망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자, 상씨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상씨름 대전이 일어나면은 모든 것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대병난이 몰려와서 전쟁이 종결되도록 프로그램을 짜 놓으신 것입니다. 장차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지느니라. 전쟁이 바로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질병이라야 끝을 막느니라. 자, 이에 대해서 종도사님께서는 이병제병, 즉 질병으로 전쟁을 제어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상제님은 앞으로 싸움이 날만하면은 병난이 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병난이 전쟁 초반에 일어나서 전쟁의 지속을 단번에 종결짓는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은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가 동원이 되어서 인류를 단기간에 전멸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희망의 손길로 바로 질병 대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핵무기와 이 괴질병은 현대 도시 문명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두 요인으로 손꼽히는데 상제님은 바로 질병으로서 핵무기가 전쟁이 제어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불을 묻는 이제 화둔 공사입니다. 자, 그러면 장차 상씨름이 지구촌의 질병 대란 상황으로 넘어가면은 이 세계는 과연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3년 질병 대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최근 세계 정세를 살펴봐도 오선위기 도수가 저절로 떠오르는데요.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강 질병 대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